마릴린 몰로와 조 디마지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밤마다 이런 물음표들이 나를 괴롭힌 지도 오래됐네요. 언젠가부터 내 속에서 튀어나온 여인들의 환영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느 날엔 디킨스 소설 속의 비참한 어린 주인공처럼 가냘프고 가련한 소녀가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날 보며 울고 있어요. 또 어느 날엔 화려한 옷과 가면 같은 화장으로 치장한 마네킹 같은 여인이 날 차갑게 바라보고 있죠. 그러다 어느 땐 두 여인이 함께 나타나서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서로를 비난하며 나를 향해 소리를 질러요. 내가 바로 진짜 너야. 저 많은 이들이 환호하는 만인의 연인이 나인가요? 누군가 말했듯 텅 빈 머리에 아름다운 얼굴과 몸을 가진 백치 여배우가 나일까요? 내 부모가 그런 것처럼 언젠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까 두려움에 떨며 미쳐가는 이 여인이 나일까요?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뿐. 우리가 서로에게 심하게 상처 주던 그 시간에도 당신 없는 그 시간 동안 내가 겪어야 했던 수십, 수백 가지 상처와 상실감과 좌절과 쓰라린 외로움의 시간에도 당신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관계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선 건 나지만 내가 만신창이로 쓰러져 있을 때도 처연한 고독에 흐느낄 때도 내 옆에 있었던 건 당신이었죠. 그걸 알기까지 난 너무 오래 방황해야 했어요. 언제였나 부서지고 있는 나를 슬픔에 젖은 눈으로 바라보던 당신의 눈길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그렇게 당신은 날 떠나고서도 날 떠나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나는 너무 멀리 와 버린 걸까요? 수줍은 표정으로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던 그날로부터. 지금 생각하면 바보같이 난 모든 국민이 다 사랑하는 미국의 영웅인 당신을 잘 몰랐어요. 주변에서 당신이 내게 관심이 있다고 말할 때도 그가 누구냐고 되물을 정도였죠. 주변 사람들의 호들갑에 만나겠다고는 말했지만 당신을 만나러 갈 때만 해도 이름이 꽤 알려진 야구 선수가 자기 인기를 이용해서 여배우와 즐기려고 하는 거겠지 하며 탄탁하게 생각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더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가 않았죠. 2시간이나 늦게 나간 것도 게임의 시작을 내게 요리하도록 하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기다림의 갈증으로 더 내게 빠져들어 호적되는 남자의 모습을 구경하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당신은 내 예상을 깨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심지어 존경한다는 스포츠 영웅이라는 당신은 첫눈에 보기에도 순박하고 순진해 보였어요. 또 점잖았고 말수가 없었죠.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대신 자신의 술잔을 더 많이 들여다볼 정도로 수줍음을 타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 당신이 불편해할까 봐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당신이 편안해할까 애쓰고 있더군요. 그런 당신이 재밌고 흥미로웠어요.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로 당신 같은 유형의 남자는 처음이었죠. 당신은 자기의 명성을 침투해가며 자랑하지도 않았고 나한테 특별히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날 우린 공통된 화제를 찾기는 어려웠죠. 내가 목숨 걸고 있는 영화를 당신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고 나 또한 스포츠엔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좀처럼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가 않았어요.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품위가 있으면서도 어딘가 사람을 믿게 만드는 힘이 당신에겐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당신이 드라이브를 하자는 말에 흔쾌하게 그러자고 했죠.
생각나요? 별로 넓지도 않은 베벌리 힐스를 그날 우린 3시간이나 돌아다녔잖아요.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아마도 그게 사랑의 시작이었겠지요. 당신과 함께 처음 수많은 사람들을 헤치며 걸어가던 때가 생각나요.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당신은 많은 대중을 압도했고 그들은 당신을 사랑했죠. 당신이 어떤 남자인지도 모르고 만나다가 정신을 차리고서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미국의 꿈이자 영웅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던 불운한 아이가 고아원을 전전하며 갖은 노동과 성폭력에 시달려 했던 비참한 소녀가 생활비가 없어서 옷을 벗고 누드 촬영을 했던 가난한 모델이 당신 같은 거물과 결혼하게 될 줄 말이에요. 한없이 부푼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당신과 내가 무척이나 다른 사람인 걸 알면서도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죠. 취향쯤이야 당연히 극복하겠지. 가치관이 다른 것도 잘 맞춰 나갈 수 있을 거야. 보수적인 그와 자유로운 나지만 그걸 서로의 매력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낙관적인 희망만을 품었죠. 연애 초부터 잦은 다툼이 있었지만 다 과정이려니 생각하고 싶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 사소한 문제들을 보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우린 행복했고 그 절정의 순간에 서 있던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저 나는 당신과 나의 공통점 찾기에 바빴어요. 괜히 겁이 나면 당신도 나처럼 어려운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는 걸로 스스로를 위로했죠.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만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한 사람이기에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당신과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지요. 어쩌면 나는 당신을 원래의 당신이 아닌 내가 그린 당신으로 상상하면서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서로에 대한 상상이 깨지는 순간 불화도 시작됐어요. 우리 참 많이도 싸웠죠. 그보다 치열하게, 격렬하게 싸울 수가 없을 정도로 1년이 채 안 되는 결혼 생활 내내 참으로 힘들었고 괴로웠죠. 당신은 결혼과 함께 당신이 전직 야구 선수인 것처럼 나 또한 전직 여배우가 되어 자신의 아내로만 살아주길 원했어요. 하지만 연기와 영화는 초라하고 비참한 시간을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었던 내게 간절한 탈출구였어요. 처절한 내 지난 시간에 복수라도 하듯 나는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높이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람들이 사랑하기 시작했지요. 죽도록 사랑받고 싶었지만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했던 나를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나를 위해 웃었고 나를 보며 손을 흔들었죠. 나는 금방 도취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보란 듯이 최고의 여배우가 된 나는 계속 사랑받기 위해서 영화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과 심하게 다툰 후에도 카메라가 다가오면 다정하게 허리에 손을 두르며 웃었죠. 불면증에 시달리며 악몽을 꾼 다음 날에도 달콤한 꿈을 꾸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했어요. 그 시간 당신이 나를 향해 하는 말들은 들리지가 않았어요. 저들은 당신을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언젠가 할리우드가 당신의 영혼까지 다 갉아먹고 말 거야. 당신이 심하게 나를 비난할수록 나는 당신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내 고통스러운 노력으로 만들어낸 또 다른 나도, 사랑한다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도, 그러면서 나 또한 당신에게 원했죠. 이런 나를 이해해 주기를, 어떤 모습의 나라도 똑같이 사랑해 주기를. 그러나 당신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고 결국 당신은 내게 폭력을 휘두르고 말았죠. 당신이 거칠게 내 어깨를 쥐고 흔들어대던 그 순간 나는 내 영혼의 한쪽이 부서져 나가는 걸 느꼈어요. 나는 나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끝내기로 마음먹었죠. 이 결혼을.
내 주변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야만 한다. 내 행동과 말투와 걸음걸이, 표정 하나까지 다 지시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어느 게 나인지, 누가 나인지 혼란스러운 그때, 나는 그저 기대고 쉴 따뜻한 품이 필요했고, 그걸 당신에게서 찾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마저 내게 당신이 만들어낸 나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상처뿐인 결혼을 이어나갈 이유가 없다고 여겼죠. 그렇게 뒤돌아섰지만 마음으로 당신을 보내지는 못했다는 걸 혹시 알고 있었나요? 날 거칠고 무자비하게 대하던 당신의 행동을 떠올리면 때때로 분노가 일어났죠. 하지만 어느 날엔 우직한 가장의 모습으로 날 감싸고 안아주던 당신의 모습이 떠올라 외로웠고 당신이 못 견디게 그리웠어요. 그리고 가장을 지키지 못한 자책과 죄책감에 시달렸죠. 그때부터 내 신경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더라도 나는 다시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아무도 내가 이런 배우가 될 줄은 몰랐죠. 그러나 나는 해냈어요. 불가능한 확률을 이기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주인공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카메라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나는 울고 있었죠. 아무도 없이 혼자 밤을 맞을 때엔 미치도록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 봐 언젠가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홀로 죽어갈까 봐 대를 물리는 무서운 정신분열증에 내가 굴복할까 봐 나는 치열하게 나 자신과 싸워야 했어요. 다시 사랑을 찾아 헤맸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불안했어요. "그래,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넌 원래 그런 인간이야. 넌 패배자야." 그렇게 나를 비웃는 또 다른 나에게 보란 듯 다시 사랑하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내 갈망을 채워줄 거라 믿었던 아서와의 결혼도 결국 끝이 났어요. 아서는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유명한 미국의 대표적인 현대 극작가입니다. 실은 그와 결혼할 때 알 수 없이 터져나오던 눈물을 삼키며 그 비극을 죽음은 예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애를 썼어요. 예정된 비극에 반항하듯 가정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 나의 아이만 생긴다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노력하면 내가 꿈꾸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신은 내게 평범한 행복은 절대 안겨주지 않더군요. 두 번의 유산으로 그 꿈마저 좌절됐을 때 그의 일기장을 보고 난 경악하고 말았어요. 그의 은밀한 기록 속에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칭얼대고 투정하며 어리광 부리는 지겹고 귀찮은 여자. 그에게 나는 쓸모없고 무거운 짐일 뿐이었죠. 나는 인간관계에 지쳐버렸어요. 연기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의 의미 또한 잃어버렸죠. 온 세상이 내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 외로웠어요. 이제야 깨달은 거죠. 당신의 말처럼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상상하고 사랑하는 거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였을까요? 쓰디 쓴 현실이 찾아올 때면 늘 당신 생각이 났어요.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며 망가져가는 나를 두고 볼 수 없어 스스로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어이없게도 그 악몽 같은 곳,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던 그 무섭고 끔찍한 곳, 죄인을 감옥에 수감하듯 나를 가두고 묶어놓던 지옥 같은 정신병원에 갇히게 됐을 때도 오직 당신만을 떠올렸어요. 나를 구출할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확신했어요. 당신은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날 위해 와주었죠. 그 이후에도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외로움에 벌벌 떨면서 전화했을 때도 당신은 어김없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조금씩 내 곁으로 다시 가까이 다가왔죠. 기억해요. 우리가 헤어진 뒤
몇 해 뒤였나 당신이 보내준 포인세티아 화분, 그 선물을 받고 난 당신에게 전화했죠. 왜 이 선물을 보낸 거냐고. 당신은 그러면 내가 전화할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당신에게 또 누가 있겠어. 그때 당신의 말투는 묵뚝뚝했지만 알고 있었어요. 나란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은 당신뿐이라는 걸. 우리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난 내가 인생의 시련을 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난 삶을 사랑하니까. 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주인공이니까. 무엇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희망이니까. 그러나 혼자 있으면 그 생각이 채 10분을 못 가네요. 떨리는 손으로 어느새 나는 핸드폰을 뒤져 약과 주사를 찾고 있어요. 무엇이 그토록 나를 괴롭혔던 걸까? 돌아보니 그래요. 나를 가장 괴롭힌 건 결국 되돌아갈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었어요. 내 평생 그랬죠. 아프면 달려가 마음껏 울어도 되는 고향 같은 품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용서해주고 안아줄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난 늘 불안했던 거예요. 드넓은 바다 같은 사랑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그리웠어요. 그래서 사랑을 잃을 때마다 그토록 무너져야 했던 건가 봐요. 내가 이룬 모든 성공도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을 달래주진 못한 거예요. 그렇더라도 나는 다시 살고 싶어요. 다시 언제나처럼 웃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없이 약한 나지만 그 숱한 상처들을 견디온 나잖아요. 그렇죠? 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럴까요? 너무나 피곤해요. 내 안의 모든 에너지가 다 사라진 느낌이에요. 손가락 하나조차 들 힘이 없어요. 그래도 이 말은, 이 말 한마디는 오늘 꼭 당신한테 해야 할 것만 같네요. 내 지난 삶에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 그건 언젠가 잠시나마 당신을 행복하게 해줬던 일일 거예요. 그때의 나는 그 누구도 아닌 온전히 나 자신이었어요. 이제 그만 쉬고 싶어요. 안녕. 우리 또 만날 수 있겠죠? 마릴린 멀로. 본명은 노마진 모텐슨. 그녀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생모는 그녀를 뱃속에 가진 상태에서 이혼했고 딸이 태어나자마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12일 만에 다른 집에 입양 보냈습니다. 그녀가 7살이 되던 해 생모가 다시 그녀를 데리러 왔지만 곧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엄마를 떨면서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오랜 시간 고아원과 입양 생활을 반복했으며 훗날 이 시절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아픈 과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보호자 없이 자란 그녀는 겨우 16살의 나이에 보호자를 갖기 위해 21살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해병대에 입대한 후엔 생계를 위해 군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운명은 이때 그녀를 배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침 젊은 여성 노동자를 찍으러 왔던 한 사진 작가의 눈에 들면서 모델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후 20세기 폭스사에 발탁되면서 이름을 마릴린 멀로로 바꾸고 배우로 거듭납니다. 베티 데이비스 주연의 영화 이브의 모든 것에 단 2장면이 나오는 단역을 맡았으나 영화를 본 사람들은 모두 권능미와 천진함을 모두 갖춘 금발의 여배우를 기억했습니다. 이후 나이아가라,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 등의 영화에서 그녀 특유의 매력을 발산하며 만인의 연인으로 떠올랐습니다. 7년 만의 외출은 영화사에서 가장 유명한 명장면을 선물했고
버스 정류장은 그녀 연기 인생 최고의 평가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섹스 심볼, 덱침이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하려던 열정의 배우였습니다. 영화사에서 끊임없이 비슷비슷한 금발의 백치미 이미지만을 강요하며 부당하게 대우하자 스스로 영화사를 만들어 독립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생활 내내 당대 유명한 연기 코치들로부터 연기를 배우며 끊임없이 노력한 그녀는 헐리우드 관계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배우는 기계가 아니라 창조하는 예술가라고. 영화 속에서 그녀는 한없이 행복하게 웃었지만 현실의 그녀는 불행했습니다. 유전으로 내려온 정신분열증과 내내 싸워야 했고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 작가 아서 밀러와의 결혼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962년 자신의 집 거실에서 시체로 발견된 그녀. 수많은 사람이 사랑했던 만인의 연인이 마지막으로 잠든 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어린 시절 불우하게 자랐던 집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부검한 의사는 사인을 약물 과다 복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죽기 얼마 전 그녀가 쓴 메모에는 화려한 외모 뒤에 감춰진 외로운 내면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두 갈래로 나뉜 곳에 서 있다. 강추위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다. 모진 바람을 견뎌내는 거미집만큼 강하다. 불안하게 매달려 있지만 어쨌든 견뎌내는 거미줄. 언젠가 그림에서 본 색깔을 띤 구슬 같은 빛. 아, 삶이여. 그들은 너를 속여왔다.